담석증 이래서 생겼구나. 담석증 왜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박 목사님도 이제 건강 결과표를 딱 보니까 뭐가 많대요? 예, 걸스톤이 많다고 써 있어요. 담석이 참 많으니까 이 많은 경우에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죠. 특별히 암 환자들은 간은 질병의 무엇이다? 관문이다. 병이 재발되기도 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병이 나오기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간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발 전이가 없으려면. 자, 그래서 오늘 담석증 이래서 생겼구나. 자, 그런데 보니까 뭐가 결국에는 담석이 되더라? 콜레스테롤이 결국엔 담석이 된다. 자, 그러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같은 말이죠.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거기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는 게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담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장과 간과 담낭과 방광에 담석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환우분들 간 청소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거예요. 담석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좀 보실 건데요. 이 걸스톤이라고 하는 이 담낭과 간, 방광에 있는 담석들. 담석증은 사실은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소화기 계통의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담석증으로 발현되지 않아도 대개의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는 현대인들은 거의 다 담석이 간과 담낭과 방광에 어느 정도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청소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단단하게 뭉쳐서 생기는 돌덩어리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 모노, 콜레스테롤이 이 모노 단독으로 결석이 된 것이 콜레스테롤 담석이고요. 그 다음에 왜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보는 표지자 중에 하나가 빌리루빈 수치를 보죠. 예, 그것처럼 칼슘 빌리루비네이트로 이루어진 색소성 담석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콜레스테롤만 형성이 돼서 석회화된 콜레스테롤 담석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칼슘 빌리루비네이트로 이루어진 색소성 담석이 있어요. 그래서 담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개 담석증의 80% 정도가 only 콜레스테롤로만 축적이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대략 20%를 차지하는 색소성 담석에 비해서 사실은 콜레스테롤 담석이 발생률이 담석증으로 고통을 앓는 경우가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담석의 이제 종류들을 좀 보실게요. 아주 순수한 콜레스테롤만 이루어진,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콜레스테롤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순수한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요. 자, 콜레스테롤 담석은 다시 90%, 100% 콜레스테롤로만 구성된 순수하게, 그래서 퓨어 콜레스테롤 스톤입니다. 순수하게 콜레스테롤로만 구성된 순수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 컨비네이션 콜레스테롤 스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50%에서 9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콤비네이션, 혼합석으로 나뉩니다. 자, 100% 콜레스테롤이 아닌 이 담석은 칼슘이나 담즙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담즙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믹스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스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담석증은 말 그대로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긴 게 뭐다? 담석증이다. 자, 담석증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석회화된 병이 담석증입니다. 간과 담낭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축적이 돼서 석회화된 병이 담석증인데, 칼시피케이션, 양치질 안 하면은 치아의 때, 치태가 뭐가 돼요? 석회화가 돼서 칼시피케이션 되면 치아의 때는 치석이고, 간과 담낭과 방광에 있는 이 때는 뭐예요? 담석으로 점점 단단하게 석회화된 것이 담석이고, 신장의 때가 단단하게 석회화된 것은 신석이고. 어이구, 이젠 잘하시네요. 너무 쉽죠? 자, 그래서 담석증은 왜 생긴다 보니까 결국 제목에서 본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결국 뭐가 돼요? 담석이 돼요. 자, 그럼 콜레스테롤은 어떤 경우에 생성이 됩니까?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니까 콜레스테롤이 점점 석회화가 되겠죠. 그래서 담석증은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 담석증이고, 또 다음으로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결정체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콜레스테롤 결정이 담석증이고, 또 다른 예로는 담낭의 운동 기능이 이 담즙 분비가 안 되는, 너무 많이 과잉 분비시키는 동물성 음식을 계속 드실 때는 요산 수치도 높아지지만, 담낭의 운동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디스펑션이 오면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담석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 담석증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석회화돼서 생기는 병이 담석증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 기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축적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면 담석증이 잘 노출되지 않겠죠. 여기서 이 팁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담석증은 콜레스테롤 과포화에 의해서 점점 석회화되면서 생기는 것이 담석증이구나.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이는 과포화 현상은 담즙 안에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 생기거나, 또는 콜레스테롤을 액체로 유지시키기 위한 담즙산이나 인지질이 부족할 때 점점 석회화가 되면서 단단하게 석회화돼서 간이나 담낭이나 방광까지 쭉 축적이 되면서 담석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결정이 생기는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단단하게 석회화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으니까 석회화가 되겠죠. 그래서 참 왜 재밌는 이런 표현이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담낭의 운동 기능이 왜 떨어지냐면, 특별히 임신기간이나 또는 경구 먹는 피임약을 오래도록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 난소암, 자궁암, 그리고 이제 담석증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나 화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서 주로 많이 발병이 돼요. 자,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이 합병증이 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신장에 합병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제도 이렇게 지금 오신 분들, 그다음에 오늘 퇴소하신 선생님도 보니까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됐고, 또 우리 교수님도 신장 기능이 지금 많이 저하가 돼 있고, 우리 박상만 목사님도 신장 기능이 요가남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병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지 않는 그런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밀키트 1, 2, 3로 만든 것처럼, 가지야마 시조의 박사법처럼 식사법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는 식사법대로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드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셔야 돼요? 넘버 1, 뭐부터 드신다? 채소 과일부터 드시고, 넘버 2, 단백질을 드시고, 넘버 3, 복합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사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담석증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임신 기간 중에도 담석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철분을 자꾸 섭취한다고 임신 기간에 특별히 이제 주변에서 고기를 많이 권해요. 그래서 담석증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먹는 피임약을 오래 먹었을 때, 또 수술이나 화상을 입은 후에,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서 담석증이 많이 빈발하는데, 특별히 담석증은 처음에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신장의 결석도에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거든요.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5단계 해독을 단계별로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담석증으로 인해서 실려가는 경우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 지난달에 왔던 한 의사분이 간경화세요. 그래서 간 청소를 4번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간 청소하는 그 텀을 얼마나 두는지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담석증이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는 분들은 대장 폐색을 다 뚫고, 그 다음에 기생충 제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신장 청소를 해서 신장까지 깨끗하게 디톡스가 된 상태에서 간 청소를 할 때는 담석증으로 인해서 떼굴떼굴 굴르는 일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대장 청소도 안 하고 기생충도 제거 안 한 상태에서 담석을 제거할 때는 담석증으로 조금 통증을 겪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단계별로 하는 경우에는 되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자, 담석증은 자각 증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개는 이제 담석증 때문에 통증이 올 때는 오른쪽 윗배에서, 어제 보니까 신석증이 있을 때 통증이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니까 어디서 와요?
갈비뼈 뒤쪽에서 통증이 많이 오죠. 예, 신장에 결석이 있을 때는. 자, 그런데 담석증은 보니까 어디예요? 오른쪽 윗배에서 갑작스럽게 맹장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올 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오른쪽 윗배에서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을 느끼면 많은 분들이 어휴 너 맹장인가 봐. 그러면서 저 맹장염인가 봐 하면서 병원에 가서 빨리 그 맹장 수술해 막 이러는 분들 많은데 보니까 무슨 증세예요? 보니까 담석이 많을 때, 담석증이 올 때 오른쪽 윗배에서 갑작스럽게 이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멀미와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와서 해독식을 하시고 여기서 단계별로 대장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해독을 해도 어려움을 안 겪는데 이 전립선암 환자들이나 호르몬성 암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해독식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막 멀미 구토하기도 하고 갑자기 배가 떼굴떼굴 굴릴 때는 사실 이런 증세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해독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통증이 시작되면요. 아기 낳는 것처럼 1시간에서 4시간가량 지속되기도 합니다. 신장에 결석이 있을 때도 막 밤새도록 이제 막 통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체외 충격파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증세를 완화시키기도 하는데 자, 급성 담낭염이나 만성적인 담낭염도 사실은 담석과 관련이 있죠. 담도암, 예, 담낭암, 췌장암, 예, 예외가 아닙니다. 위암도 마찬가지고요. 예, 신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석과 관련이 없는 병은 사실은 드물어요. 그런데 이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 담낭 염증이나 천공, 괴저와 같은 합병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암 환자들은 5단계 해독 가운데 이 넘버 4, 이 간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담석 증세가 왜 오는가? 자, 원인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음식을 통해서 이제 담석증이 많이 생기는데 첫째, 이렇게 갑자기 살이 많이 찌신 비만증 환자들은 거의 다 담석증이 많이 생깁니다. 빈발합니다. 살이 찌면 찔수록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을까요? 뱃살은 내장 지방은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창자에 상행결장, 하행결장, 횡행결장에 대개 이 콜레스테롤 결정체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른 분들이 특별히 마른 비만이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담석증이 잘 생깁니다. 자, 그래서 살이 찔수록 담석증이 생기기 쉽지만 특별히 일주일에 1.5kg 이상 급격하게 체중을 줄여도 담석증이 생기거나 증상이 없던 담석에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식을 하면서 살이 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계별로 안전하게 과일식으로 333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저녁 해독식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와 나도 체중이 한 3kg에서 뭐 지금은 10kg 이상 빠졌는데 그럼 나도 담석증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으나 지금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지금 해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관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담석을 간을 탁 치면서 이 담석이나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서 많이 나와요. 그 과일 속에 있는 유기산들, 그다음에 비타민C, 또 밀크시슬들을 드시면서 이미 간에 있는 담석이나 신장에 있는 결석들을 조금씩 부드럽게 유화시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밖에서 다이어트 하신다고 갑자기요, 막 예, 뭐 저탄고지식으로 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만 먹고 이렇게 살 빼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쉽겠죠. 오히려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더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몸무게를 갑자기 줄이면 담낭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담즙산에 비해서 갑자기 많아지게 되니까 그게 막 유출이 돼요. 그러면 담당의 활동이 점점 둔해지면서 담즙이 정체되면서 고속도로 정체되듯이 막혀버려요. 예, 그래서 담석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담석증이 많이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살이 비만이신 분들. 자, 그래서 살이 갑자기 쪄도 예, 비만이 와도 담석증이 쉽게 생성이 되지만 체중이 갑자기 빠져도 담석증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특별히요. 흰빵과 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 담석증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자, 흰빵과 흰 밀가루에는 주로 주성분이 그 쫄깃쫄깃한 그 맛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어떤 영양소? 글루텐. 예. 궤양성 대장염도, 예.
셀리악병도 글루텐의 이 민감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식 알레르기는 사실 음식 알레르기가 모든 큰 병의 지름길입니다. 큰 병을 내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는데 음식 알레르기의 가장 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알러지 반응이 오는 게 우유죠, 우유. 예, 우유 때문에 이 우유 카제인은 사람의 소화기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당 불내증 때문에 이 우유 때문에 알러지가 오는 분들이 많은데 빵에는 되게 우유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글루텐이 들어가서 계란도 들어가고 글루텐이 들어가서 어때요? 먹는 맛은 여러분들이 쫄깃쫄깃하고 좋지만 글루텐이 계속 이제 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알러지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한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1941년경부터 음식 알레르기가 담석증의 흔한 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요. 이 지금 담석증이 있다면 무조건 절제 수술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음식 알레르기가 담석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는데도 지금도요. 그걸 모르고 담낭 절제 수술하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담낭에 스텐트 하시는 분들 원인이 다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 담낭에 스텐트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간청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스텐트에 돌덩어리가 걸려버려요, 빠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텐트 하라고 하면 빨리 여러분들 식단을 개선하셔야 돼요. 예, 빨리 개선하시고 해독식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텐트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담낭 절제 수술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음식 알레르기로 인해서 담석증의 흔한 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불필요한 수술을 상당히 지금도 많이 이 수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각한 담석증의 원인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담낭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특별히 동물 실험에서 많이 밝혀졌는데 붉은 털 원숭이의 담낭에 이 모카씨 단백질로 정맥 조사를 넣어봤더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누구에게? 네이키드 몽키가 아니고 네이프도 에이프, 벌거벗은 원숭이가 아니라 붉은 털 원숭이에다가 원숭이의 담낭에다가 모카씨 단백질이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키나 봐요. 그래서 모카씨 단백질로 이 IV 정맥 주사를 놔봤어요. 그랬더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부종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에 충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점액이 점점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호산성 백혈구 침륜관 같은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양에서도 혈청을 토끼의 담낭에다가 접종을 해봤습니다. 양의 혈청을 추출해서 토끼의 담낭에 접종을 했더니 토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반응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알레르기성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담낭염이 보니까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알레르기로 인해서 이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암 환자들이 글루텐 프리를 드셔야 되고 요새는 보면 밀가루니 뭐 국수니 빵이니 글루텐 프리가 지금 도배를 하고 있죠. 이제는 저지방 채식에 대한 너무나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고 또 젊은 세대가 20대 30대가 중풍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오질 않나? 오늘도 유방암 환자가 2분이 나란히 오셨는데요. 예, 호르몬성 음식에 의해서 유방암이 너무나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특별히 셀리악병 같은 지방변증 요거 다 글루텐 이 민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담낭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많이 기여하는 것이 알레르기 음식이 담낭의 염증을 유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다 왜 그래요? 담낭에 담석이 많아서. 그런데 알레르기 음식을 제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유나 글루텐 음식들 우유, 계란 같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왜 제한해야 되냐면 담낭에 염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이 음식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은 담낭이 이제 깨끗하게 비워져야 담석이 안 생기는데 이 담낭이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담석증이 생기도록 담낭에 자꾸 돌을 축적을 시킵니다. 콜레스테롤이 결정처가 돼서 담석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알러지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특별히 지방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다가 발견되었다. 자, 지방변증이 뭡니까? 이게 일명 셀리악병입니다. 셀리악. 예, 이게 뭐냐면요.
소장 내에 글루텐 소화에 대한 불내성으로 인해서 영양 흡수가 저하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질환을 일컬어 셀리악병이라고 합니다. 일명 지방병 변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대인들의 사실 젊은 층 20대, 30대, 50대, 6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새 현대인들이 20대, 30대가 왜 뭐 칸디다 질염이나 이런 셀리악이나 많은 만성 궤양성 대장염이나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이 글루텐 불내성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유당 불내증처럼 글루텐에 이제 민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궤양성 대장염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루텐 프리가 왜 그렇게 요새 난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늘마을에서 콩으로 이제 글루텐을 넣고 밀고기를 콩고기를 만들면 거의 고기 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절을 하시는데 지금 글루텐을 안 넣고 하니까 그 아주 맛있는 콩고기 맛은 그 질감은 잘 나지는 않지만 글루텐에 대해서 너무나 암 환자들은 이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러지를 많이 유발하는 글루텐을 완전히 제한해서 지금 주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을 만들 때도 로푸드를 할 때도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요리나 이런 거 할 때 제 요리책에 나오는 것처럼 글루텐 프리로 하는 이유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셀리악병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 변증이 생기지 않도록 글루텐 프리로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간이 건강해지실까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암 환자들에겐 굉장히 재발전이를 유도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유방암이, 여러분의 간암이, 여러분의 폐암이, 전립선암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글루텐 프리 음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진짜 그러한가? 담낭염이 생기는 많은 원인들을 검사를 해봤는데 건강한 사람 6명이 있었고요. 1번은 두 번째 그룹은 지방변증이 셀리악병이 있긴 하나 글루텐에 민감한 게 지방변증인데 지방변증이 있지만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그대로 먹는 사람 6명이 2번. 3번 그룹에서는 지방변증이 있지만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안 먹는 사람 6명. 그러니까 글루텐 프리 음식을 6명 해봤어요. 자, 1번은 건강한 사람 6명. 2번은 지방변증이 있지만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먹였고 3번 그룹에서는 지방변증이 있지만 글루텐이 프리인 사람, 글루텐을 먹지 않는 사람들 6명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밤새 굶겼어요. 밤새 굶긴 다음에 이제 기름기가 많은 국을 먹여봤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여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담낭의 담석이 어떤 경우에 빨리 제거가 되고 어떤 경우에 많이 축적이 되는가를 봤더니 건강한 사람과 글루텐 프리 음식을 먹은 사람들,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담낭이 빨리 비워져요. 그래서 담석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담낭이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축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담즙의 50%를 비우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여기 글루텐 프리 음식이나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저지방 채식이나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담석이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서 담즙을 비우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20분밖에. 자, 그런데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몇 분이 걸렸어요? 담즙의 50%를 비우는데 154분이면 무려 28에 16, 8배 정도가 차지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 글루텐이 있는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제한하면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바로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담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글루텐 프리 음식을 드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변증에 걸린 사람의 담낭이 비정상적인 것을 뜻하고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담낭의 염증이나 또는 담석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 논문을 좀 보시니까 셀리악병에서 담낭 비우기 및 콜레시스토키닌 방출 결함이 있는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에 대한 시기에 대한 역전 현상에 대한 이 논문을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담낭 비우기를 위해서 여기 보이시죠? 글루텐이 없는 시기 전으로 연구된 이 2명의 환자에서 담낭 비우기를 위한 이 해프타임, 방광기 어느 정도나 시간이 단축됐나를 보니까 168 뒤 우수리 떼고 168분에서 302분에서 20분에서 23분으로 변경됐다. 여기도 보니까 몇 배예요?
20에서 168이면 28에 16, 8배입니까? 예, 302분 무려. 적어도 8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담낭에서 이런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담낭을 비우는데 무려 8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암 환자들은 이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담낭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담석이 잘 생성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글루텐 프리나 콜레스테롤 결정체를 만들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연구를 또 해봤어요. 재밌습니다. 담석증 환자 69명, 31세에서 97세의 대상 69명에게 지방질 섭취는 그대로 해봤어요. 지방은 계속 먹게 하고 소고기나 쌀, 체리, 복숭아, 살구, 비트, 시금치에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었더니 지방은 그쪽으로 그대로 먹였는데 대신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소고기, 쌀, 체리, 복숭아, 살구, 비트, 시금치 등의 이제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이면서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었더니 담석증이 어떻게 됐대요? 담석증이. 이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 이게 뭘 시사하는지를. 비록 고기를 먹더라도, 비록 지방을 먹더라도, 예, 저지방 채식을 많이 하시게 되면 담석증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음식에 담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검사했더니, 예, 보시니까 이 걸브라더 디지즈, 예, 담낭 질환에 아주 이런 증세를 유발하는데 아주 촉진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뭔가를 봤더니 넘버 원이 1번이 93%나 수치가 높은 게 뭐냐면 계란이었어요. 예.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담석증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1번이 계란입니다. 여러분들은 1등급 계란을 알뜰하게 하루에 2개씩 챙겨 드시고 오시면서 전립선암에 유방암에 노출되신 원인들을 모르고 오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왜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대신에 저지방 채식을 제공하는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내추럴 메더신에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같은 데서 왜 암 환자들에게 저지방 채식이 암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지를 설명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넘버 원이 뭐냐면 93%가 계란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돼지고기가 64%예요. 예, 알러지를 유발해서 담석증을 생성하게 하는데 계란이 1번, 2번이 돼지고기, 3번이 양파는 좀 의외죠. 아마 자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요거는 아마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35%가 뭐예요? 조류예요, 조류. 우유가 25%, 커피가 22%, 오렌지가 19%, 옥수수 콘이 15%, 예, 콩이 15%, 너츠 견과류가 15%, 사과가 6%, 토마토가 6%. 저지방 채식으로 갈수록 이 담석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보시죠. 자, 양파부터 이제 점점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십니다. 넘버 원이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가 담석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서 내 몸에 어떤 것이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검사하실 때 알러지 반응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민감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닥터 베지 팀들하고 조인해서 지금 유전자 검사하는 것들, 머리카락으로 모발로 유전자 검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더 섬세하게 여러분의 좀 전이가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발로 검사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거에 취약한지를 더 정확하게, 여기서도 어느 정도 양자 스캔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정밀하게 여러분의 이제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담석증 유발하는데 무엇이 가장 크게 기여하냐면 이 계란이나 돼지고기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이 결국은 뭐가 되더라? 담석증을 유발하는구나. 그 다음에 알러지 음식이 결국은 무엇을 유발하더라? 담석증을 만든다는 것을 오늘 1부에서 공부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